새만금 청장님? 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몇 달 됐어요? 2달 됐습니다. 2달 됐어요?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겠네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사업 정리하는 문제. 네. 새만금의 정리 방향은 정했어요? 네, 일단 가장 큰 것이 그 50년까지 면적을 되게 많이 한 거를 35년까지 해서 한 매립 면적을 30% 정도 줄이는 걸로. 앞으로도 10년 동안 매립을 계속해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주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실행력이 있는 계획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드는데? 지금은 22조 8천억인데요. 그 11년 기준으로 22조 4천억 정도로 지금 변경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2조를 더 들여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투입된 건 9조 9천억이 되겠습니다. 11년 기준으로. 12조 좀 넘게 13조를 더 넣어서 10년 동안 더 매립한다? 사업비에는 그 용지 매립비도 있는데요. 네. 기반시설 투입비도 있고 수질 개선도 있기 때문에 용지 매립비는 한 12조 정도에서 한 4조 정도 좀 줄 겁니다. 한 2조 정도 좀 줄 겁니다. 용지 매립비는. 면적을 대폭 줄이고 산업단지용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매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부 국고로 하지 않고 개발 공사를 하고 외부 채권을 발행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얘기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년 됐어요. 그 시작한 지가? 35년 정도. 35년 됐어요, 벌써. 35년 동안 하겠다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 한 100년 할 뻔했어요, 100년.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앵커 기업이 들어오고 앵커 기업 이후에 다른 민간도 오고 그래서 대강 이렇게 민간의 수요들이 좀 보입니다. 한 10년, 15년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규모하고 매립하고 방식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할 때 잘했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해놓고 사실 책임도 못 질 만큼의 규모로 계속 키우다가 이거 선거할 때마다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다가 결국은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새만큼 더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서 현생에 뭔 좀 도움이 돼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고 하고 미뤘다가 돈 든다고 또 미루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생을 기다려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 지연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도 30년간 이렇게 끝이 안 보이다가요. 작년에 대통령 오셔서 딱 끝이 목표가 딱 이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걸 적정한 선에서 정리를 하고 실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쪽으로 하고. 네, 그게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을 차라리 전북이 다른 산업 투자나 뭐 이런 데다 투자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물론 뭐 그때 판단이 지금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실용적으로 접근을 좀 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할지도 빨리 확정을 해야 되겠죠. 이제 논의를 하고 필요한 있습니다. 부분을 축소하고 버릴 거 과감하게 버리고 바꿀 거 바꾸고 딱 적정한 선에서 닫고 그 내용이 있는 투자를 해야죠. 예를 들면 현대차 로봇 공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뭐 유치하든지 거기에 주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현대차의 그 투자 내역이 사실 엄청난 대규모예요, 그죠? 그런데 딴 데서 여기 9조 한다고 그러다가 딴 데서 800조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데가 너무 커서 상상 못할 규모라서 그런 거지. 이게 이 새만금에 유치된 산업 규모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네. 예, 뭐 3년, 5년, 10년, 15년 그렇게 놓고 보면은 계속 확장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초기 투입 비용 정도 예상한 거고 이게 예를 든다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보면 사실 엄청난 대규모 여기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요? 정의선 회장님은 울산만큼 키우겠다고 지난번에 발표하셨습니다. 네. 발표장에서. 근데 이게 금액이 이제 초기 투자를 근데 구조하다 보니까 그때는 커 보였는데 지금 뭐 다른 데는 뭐 몇백적으로 4천적으로 이러니까
처음 발표하실 때는 아마 로봇 파운드리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이제 큰 사업 계획들이 발표가 아니고 그때 들었을 때만 해도 모두 다 놀랐던 금액인데 뒤에 이제 정말 숫자가 몇백조가 되면서 작아 보이지만 지금도 저는 엄청 큰 사업이고 이게 로봇 파운드리까지 가고 전체 연결되면 정말 여기서 실증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생각입니다. 이 로봇계의 TSMC를 만들겠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문 제작, 주문 세상에 생산. 상정 가능한 모든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거기에 구현하겠다 이게 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 저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요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건 정말 문제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무슨 공기업 설립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여기다 나눠주고 저기 한 개 하고 저기도 좀 섭섭해하니까 하나 너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더 섭섭하게 만들면 그게 무슨 해결책이 나와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죠. 그런 걸 무책임이라고 그러죠. 무책임.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할 만큼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또는 행사한 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으라고 막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나쁜 행동이에요. 그 전북에 우리 세망 청장은 거기 계실 테니까 설명을 잘 하십시오. 잘하고 어쨌든 거기도 정부로서는 정말 애써서 만들어낸 유치 성과인데 그리고 사실 전망이 가장 좋은 큰 사업 중에 하나예요. 얼마나 큰 사업인데 그거를 이거 필요 없어 설마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내년 초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여주면 아마 가시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장래 전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게 현대는 최초 발표라서 이게 큰 장기 계획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일부 초기 이것만 순박하게 좀 그런데 하여튼 초기 것만 이렇게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다.